자, 우리 세법 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보겠습니다. 1번 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동고가족 질병, 중상해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할 때 연장 사유입니다. 2번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만료일까지, 아니죠,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정답 2번. 3번 행정기관의 장은 세무서장이 되겠죠. 기한 연장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 기한 만료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4번 기한 연장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일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서류 송달 틀린 내용. 1번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공지송달 할 수 있습니다. 2번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4번 읽어보시고요. 3번 실질과세 원칙으로 가장 틀린 것. 1번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를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여러 가지 과세 표준, 세액 계산 전부 다 실질 과세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실질과세 원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니라 국세 부과의 원칙입니다. 실신근조, 국세 부과의 원칙, 실신근조가 있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소멸시 후 정지 사유가 아닌 것. 1번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정답은 4번입니다. 국외에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계속 체류 기간 정지 사유입니다. 5번 경정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 이후에, 즉 기한 후 신고한 자도 경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경정 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 청구 대상입니다. 3번 경정 청구만으로, 경정 청구는 국가에 내가 돈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경정 청구로만으로 감액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무서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4번 경정 청구는 5년입니다. 5년. 정답 4번입니다. 6번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기한 후 신고는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신고 기한을 놓쳐서 늦게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기한 후 신고하면 3개월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맞다, 아니다 해줘야 됩니다. 3번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려는 제척기간이 끝나면 굳이 수정신고할 필요 없죠.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세무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끝나면 수정신고할 필요차가 없습니다. 자, 4번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7번 연대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1번 한 명에게 전액의 납세 의무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번 한 명이 전부 이행하면 다른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도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도 소멸합니다. 3번 1인이 조세 채무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구상권, 내가 너 대신에 돈을 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달라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분할로 인한 연대 납세 의무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집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원칙적으로 불복 청구를 할 수 없는 자. 자, 1번 세무사 가능하고요. 2번 세무사가 아닌 어떤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등은, 즉 가족은
청구 대상의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9번 세무조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번 세무공무원은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입니다. 최대한의 범위가 아니고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이행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의 부당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권리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2번 특별한 일정한 경우 아니면 같은 세목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없습니다. 3번 수시선정 세무조사 사유를 제외하고는 세무관수의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4번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을 하여금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10번 과세 전 적부심사 배제 사유 아닌 것. 자, 1번 납기 전 징수, 2번 수시부가 사유, 4번 조세범 처벌법. 정답은 3번입니다. 청구 금액 따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11번 국세기본법상 대리인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무사 대리인 할 수 있고요.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입니다. 서면으로 누가 내 일을 대신한다. 제출해야 되고요. 3번 대리인은 특별 위임 없이도 청구의 취하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청구 취하, 나 더 이상 불법 청구 안 하겠다. 이런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합니다. 특수한 경우니까. 정답 3번입니다. 12번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1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비거주자가 국내 주소 두면 주소를 둔 날. 3번 거주자가 비거주가 되면 거주자가 해외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거주자로서 과세표준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과세기간 1년에 미달하는 경우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인데 월할 계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13번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 자,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으로 그 비율에 따라 손익분배 비율 배당 소득으로. 2번 공익신탁이익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보통예금 14%. 이자소득 금액은 필요금이 없기 때문에 총수익 금액이 이자소득 금액입니다. 14번 이자소득 수입 시기 옳지 않은 것.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자, 1번 저축성 보험 차익 지급일 기일 전에 해지하면 해질, 즉 만기 전에 해지하면 해질. 2번 통지예금은 인출일. 3번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약정. 4번 상속되거나 증여되면 상속일 또는 증여일이 귀속시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5번 사업소득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되는 것. 자, 1번 이월된 소득금액 총수익금액 불산입. 이미 전년도나 그 전에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입금 불산, 총수익금액 불산입. 2번 간편장부 유형자산 처분. 복식부기 의무자는 총수익금액이지만 간편장부 의무자가 유형자산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수익금액 불산입. 3번 환급받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총수익금액 불산입. 4번 종업원에게 재고자산을 주는 거.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개인적 공급과 유사한 논리입니다. 시가로 총수익금액에 과세가 됩니다. 16번 주택임대소득. 자, 우리 주택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고 부부 합산해서 한 채만 있으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다른 주택 없고 주택 한 채만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보증금은 3채 이상, 월세는 2채 이상. 한 채라도 고가주택이면 월세 과세인데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정답 1번입니다. 17번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틀린 것. 자, 1번
연구활동비 월 20, 직무발명보상금 연 500. 자, 식대 3번인데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수정해 두겠습니다. 20만 원 이하. 4번 출산으로 받는 급여.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비과세는 있지만 아기 태어났다고 회사로부터 받는 거 과세 대상입니다.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 원 비과세. 정답 4번입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 결혼, 생일 이렇게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 금액입니다. 18번 연말정산 틀린 내용은? 정답은 3번입니다. 소득공제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연말정산하는 경우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없이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기본공제 플러스 표준세액공제, 기본공제도 적용합니다. 근로자 본인.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이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과세 종결입니다. 과세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19번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유족연금 비과세. 2번 연금소득공제 한도 900만 원. 3번 수입 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약정일이죠. 정답 3번입니다. 2연 퇴직소득.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과세 이연된 퇴직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무조건 분리과세 종결입니다. 30% 또는 40% 할인한 그 퇴직소득세를 매월별로 n분의 1해서 분리과세 종결. 20번 자, 기타 소득 필요경비율. 영업권 양도되어 60%. 2번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골동품 양도 1억 초과. 공익법인 주무관측 승인 상금 80%. 정답 1번입니다. 21번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자, 연금계좌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 서와 양도, 복권 당첨, 무조건 분리과세인데 알선수재, 배임수재. 즉 뇌물인 거죠. 뇌물은 원천징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합과세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2번 기본공제 대상자.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의 500 이하.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2번에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벼, 보리, 농사, 농민보호 차원에서 비과세. 소득이 없는 거죠. 국내 예금이자 1,500이니까 분리과세 종결. 총급의 500 이하니까 요건 충족. 정답은 3번입니다. 퇴직소득금액 700만 원. 100만 원 초과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불가. 23번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자녀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일용근로자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시력보정용 안경 5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4번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가입한 거. 24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판정 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독립된 생계유지 가능한 성인. 2번 배우자 사망, 배우자와 이혼. 3번 거주자의 나이가 29세, 30세 이상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25번 결손금 2월 결손금 틀린 것. 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결손금 자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2번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15년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고요. 3번 부동산 임대업인데 혹시 주거용 주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사업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일반 사업소득 금액으로 보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26번. 자, 50% 초과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 과점 주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27번. 상속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 일반적인 경우 10년, 무신고나 탈세하면 15년. 28번. 고용관계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강의. 계속 반복이면 사업소득이고요. 일시우발이면 기타소득. 고용관계 있으면 근로소득. 정답은 기타소득입니다. 29번. 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200만원. 30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 부기로 장부 작성한 경우는 기장세액공제 100만원 한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회계 101회 세무회계 2급 세법 2부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회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이지만 가끔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빼고는 지역적인 아주 특수한 지역적인 세법 내용 빼고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출제됐고요. 101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